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호화로운 맨션에 메인홀은 황금빛 조명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회의 상류층이 유명 축구 선수의 아들과 매력적인 젊은 신진 모델 사이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로 부드럽게 물결치며 흐르고 날씬한 몸매에 어울리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미소 뒤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아가씨. 중년 여성이 어린 소녀의 두 뺨에 키스하며 외쳤다. 당신이 호날두 가족의 일원이 되어 얼마나 행운인지. 고맙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신부는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이 친구들과 열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와 녹색 눈을 가진 그는 성공과 매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눈을 마주쳤고 눈짓을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방의 한 구석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주에 깊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의 여자친구의 태도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축구와 사업 분야에서의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팔에 안고 다가오며 물었다. 크리스티아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어제만 해도 네가 이 복도를 뛰어다녔던 것 같아. 신부는 달콤하게 웃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호날두 씨.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젊은 여성의 얼굴을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순간 신부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크리스티아누는 그것이 환상이었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젊은 여성이 사과했다. 잠시 진정하고 갈게요. 크리스티아누는 떠나자마자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이거 확실해? 결혼은 매우 심각한 단계야. 그리고 너는 이 여자를 거의 알지도 못하잖아. 그의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우리는 이걸 다 겪어봤어요. 빠르긴 하지만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제 인생의 여자예요. 크리스티아누는 계속 주장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아들의 밤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신부는 저택의 정원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야. 그는 속삭였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확실해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기야. 젊은 여인이 대답하며 어깨 너머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지 확인했다. 몇 달 후면 우리는 호날두의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꿈꿔왔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 조심해.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다. 나도 사랑해. 곧 만나자.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대답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가다듬은 뒤 다시 파티로 돌아갔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의 대화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덤불 뒤에 숨어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그의 모든 말을 들었고 그의 얼굴은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그게 다였군요, 아가씨. 그는 중얼거렸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걱정 없는 모습으로 홀로 걸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이 방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운명은 주사위를 던졌고 그 주사위가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약혼 파티가 끝난 후에 며칠은 분주한 일로 지나갔습니다. 신부는 결혼 준비에 푹 빠져 가장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조차 속일 만큼 열정적으로 드레스와 꽃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 가족의 감시에서 벗어난 옛 아파트의 사생활 속에서 그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어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공범이 말하며 그녀를 뒤에서 껴안고 작은 발코니에서 일몰을 지켜보았다. 젊은 여성이 그의 팔에 안겨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로날두는 10번의 인생 동안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저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이 저에게 너무나 좋고 그의 가족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공범은 표정을 굳혔다. 당신은 정말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군요? 물론 아니지요. 그녀의 대답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 가끔은 가장하기 힘들 뿐이야. 그 사이 호날두 저택에서는 크리스티아누가 사무실에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신부의 대화를 듣고 나서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면밀히 조사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왜 그녀에 대해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녀를 믿는다고 이미 말했잖아. 크리스티아누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어 코등을 마사지했다. 아들아, 축구에서나 인생에서나 항상 안전한 게 낫지. 너한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 그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은 분명히 짜증이 난 듯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이고 나는 그녀와 결혼할 거야. 내가 그녀를 보는 것처럼 당신도 그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크리스티아누는 아들을 바라보며 들은 내용을 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계속 조사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망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들아. 그는 인정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조심하는 걸 거야. 그녀를 더 잘 알아가려고 노력할게. 그의 아들은 안도감에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당신이 그녀를 정말 알게 되면 당신도 나만큼 그녀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의 의심이 옳다면 그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티아누는 전직 군인인 루이라는 보안 책임자와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루이, 나한테 뭔가 해줘. 크리스티아누가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신중하고 잠재적으로 색다른 것. 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무엇이든 필요하신 대로 하세요, 로날두 씨. 내 아들의 여자친구를 따라가길 바란다. 모든 움직임, 모든 전화,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녀가 내 가족을 상대로 뭔가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 알겠습니다, 선생님. 구체적인 지침이 있나요? 루이가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다. 그래, 그녀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에서 일해. 계산원이나 재고 담당자로 의심받지 않고 그녀를 관찰할 수 있는 일. 루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럴 겁니다, 호날두 씨. 언제까지 감시해야 합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크리스티아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루이,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내 아들도 이걸 알면 안 돼. 물론입니다, 선생님. 절대적인 신중함입니다. 루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확신했습니다. 루이가 떠나자 크리스티아누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택의 정원을 관찰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가 웃으며 손을 잡고 거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의 완벽한 모습 같았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그는 중얼거렸다. 모두를 위해서 내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깊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직감이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옳다면 몰려오는 폭풍은 그의 아들의 꿈뿐만 아니라 호날두 가족의 기반마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의 가장 정교한 계획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고 모든 움직임, 모든 결정이 그들을 영원히 바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호날두 맨션에서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녀의 새로운 지위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적응했습니다.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약혼자와 함께 중요한 회사 만찬에 참석하고 집안 사람들의 애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기만과 의심의 흐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계속해서 공범자와 은밀한 만남을 가졌지만 그녀가 겉모습을 유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식료품 쇼핑을 하던 중 계산대에 서서 친절해 보이는 나이든 남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계산원이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다. 원하시는 것을 모두 찾으셨나요? 신부는 공범자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거의 눈을 뜨지 못했다. 네, 다 괜찮아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서두르고 있어요. 젊은 여성의 날카로운 어조는 호날두 저택에서 그녀가 보여준 달콤하고 사려 깊은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계산원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품을 살펴보았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남자의 어조에 뭔가 느낀 게 신부가 마침내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 잠시 그녀는 계산원의 눈에서 익숙한 반짝임을 본 것 같았지만 재빨리 그것을 무시했다. 실례합니다. 그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계산원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나아지길 바랍니다. 젊은 여성은 슈퍼마켓을 나서면서 무엇인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 친절한 계산원이 바로 변장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으며 아들의 여자친구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티아누는 사무실에서 한창 회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책임자인 루이에게 가면이 잠시 떨어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진짜 여자친구를 봤는데 제가 본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창가에 서있던 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엇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선생님? 크리스티아누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계속 지켜봐. 행동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해. 내 의심이 맞다면 이게 내 아들을 파괴할 수도 있어. 그 사이 신부는 방에서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혐오감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그녀는 조용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전화 소리의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그의 공범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을 위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기야, 우리는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 젊은 여성은 배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했다. 다음 날 업무 점심 식사 시간에 그녀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의 주의를 돌리는 동안 그녀의 공범은 호날두의 사무실에 침투해 가족의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티아누의 아들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해하고 있나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서 물었다. 신부는 재빨리 전화기를 숨겼다. 물론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 청년은 다가와서 그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내일이 중요한 업무 오찬이 있는 건 알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신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선물을 열어 섬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드러냈다. 아, 아름다워요.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며 외쳤다. 너만큼 귀엽진 않아.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 삶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당신은 정말 우아하게 대처해냈어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의 말은 마치 젊은 여성의 가슴에 단검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이 희극을 완전히 끝내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공범자에 대한 기억, 그들이 공유한 꿈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사랑. 그녀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신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부르는 공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 모든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늙은 슈퍼마켓 계산원의 얼굴. 다음 날 아침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크리스티아누의 아들과 함께 비즈니스 런치에 참석했고 그녀의 공범은 호날두의 저택에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크리스티아누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점심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신부는 약혼자의 주의를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며 그의 농담에 웃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사업의 세부 사항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그의 공범이 저택 복도로 몰래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사이 호날두의 집에서는 공범이 여자친구가 직원들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덕분에 집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크리스티아누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크리스티아누는 피를 얼리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무엇 좀 도와드릴까요? 공범자는 놀라움에 꼼짝 못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루이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유일한 탈출로를 막았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전화를 받았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요. 그는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소녀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문제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는 이미 일어선 채로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신부에게는 저택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가 떠올랐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나빴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크리스티아누의 사무실에서 본 광경은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공범은 루이의 보호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고 크리스티아누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들아, 네가 여기 와서 기쁘구나. 크리스티아누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신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가면은 벗겨졌고 이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무실의 침묵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 여자친구, 그리고 루이가 보호하고 있는 낯선 사람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의 시선은 신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들아,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야. 왜 시작하지 않니? 그는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며 말했다. 설명할 게 많은 것 같군요. 신부는 다리가 금방이라도 풀릴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공범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시선을 바닥으로 고정한 채였다. 나는 이런 일을 혼자 겪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크리스티아누가 개입했다. 이 젊은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 사무실을 염탐했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여자친구에게로 돌아섰고 혼란스러움은 점점 커져가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젊은 여성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는 내 공범이에요.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남자친구예요. 이 말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마치 물리적으로 맞은 것처럼 움츠러들었고 크리스티아누는 슬픔과 확인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크리스티아누가 격려했다. 신부는 저희는 제가 모델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라고 설명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항상 고난과 박탈에서 멀리 떨어진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기회?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이 반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였어. 기회였어. 신부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래, 인정해. 하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크리스티아누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나중에 내 아들이 그저 걷는 지갑 이상의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렇죠? 젊은 여성이 소리쳤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주 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과 그에 대한 충성심, 우리의 계획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공범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이야.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녀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았어. 그녀는 내가 알던 그 소녀가 아니야.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그 계획은 뭐였지?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었지? 신부와 그녀의 공범은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는 가족 계좌에 접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훔치라고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족에게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거야, 아들아. 크리스티아누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건넸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필요해, 생각이 필요해. 누구도 그를 막기 전에 그는 사무실을 나갔고 긴장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루이에게로 돌아섰다. 그 청년을 보안실로 데려가 편안하게 지내게 하되 보호해. 나중에 긴 이야기를 나누자. 루이가 공범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동안 크리스티아누는 여자친구와 둘만 남았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몇 분 만에 몇 년이나 늙어버린 듯했고 평소의 침착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날두 씨, 신부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지만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크리스티아누는 대답하기 전 오랫동안 침묵했다. 알다시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무언가가 당신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심지어 당신을 관찰하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분장하기까지 했어요. 신부는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신사를 떠올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나요? 그렇다. 크리스티아누가 확인했다. 나는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취약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당신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는 그를 바라보며 눈에서 희망의 불꽃이 번쩍였다. 오해하지 마세요. 크리스티아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당신이 하려고 계획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아들이 어렸을 때 놀았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도 그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이걸 견뎌낼 만큼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창문으로 와서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을 찾아 정원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크리스티아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신에게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경고하는데 만약 이게 또 다른 속임수라면, 만약 당신이 내 아들을 한 번 더 다치게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가로채자 두 사람 모두 놀랐다. 나는 거룩한 모든 것에 맹세하노니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좋아요. 크리스티아누가 말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 많은 장을 남겨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다가올 일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당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부와 크리스티아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무실에서 폭로가 있은 후 며칠 동안 모든 관계자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고 가족의 해변 별장에 숨어 지냈습니다.
신부는 엄청난 죄책감과 절실하게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공범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추가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하에 풀려났습니다. 전략가였던 크리스티아누는 적어도 지금은 이 문제를 전부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신부는 저택 정원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에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것은 그가 수년 전에 떠나온 고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이에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형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예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병원에 있어요. 의사들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전화기는 신부의 떨리는 손에서 거의 미끄러져 나갔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무슨 일이야, 모샤암이에요. 그의 형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것을 숨겼던 모양이야. 그녀는 당신에 대해 묻고 있어. 그녀는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하고 당신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해. 신부는 눈을 감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 갈게요. 전화를 끄는 후에도 그 젊은 여성은 몇 분간 움직이지 않고 무슨 소식을 접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마침내 그는 모든 힘을 모아 크리스티아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크리스티아누가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겁먹는 목소리에 대답했다. 신부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호날두 씨,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크리스티아누는 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데 매우 아프다. 내가 그녀를 보러 가야겠다. 크리스티아누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할 예정이신가요? 가능한 한 빨리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건 알지만 가라. 크리스티아누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가족은 항상 먼저입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부는 그의 이해력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호날두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대답하며 일어나 책상 주위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뭐든지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돌아오면 당신의 방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당신의 미래, 내 아들 모든 것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가 단호하게 말했다. 신부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호날두 씨.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 젊은 여성은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호날두 맨션에 두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여행이 그녀를 과거와 마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미래를 바꿀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신부의 오빠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억눌린 감정과 몇 년간의 거리를 무릅쓰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어때요? 젊은 여성이 물으며 몸을 빼내 동생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별로 좋지 않아요. 의사들은 며칠이면 된다고 하더군요. 신부는 발밑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그녀에게 데려가 주세요. 병실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허약하고 쇠약한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사랑과 인정이 그들 안에서 빛났습니다. 내 아이야.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오셨군요. 어린 소녀는 달려가 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 그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딸아,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몇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너무 많아. 엄마, 신부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나아지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는 강렬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말해야 해.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신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직 어렸을 때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주제였다. 그 사람한테 뭐가 문제야? 어머니는 힘을 얻은 듯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다. 신부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뭐요?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수년 전 어머니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아는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저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강렬하지만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신부는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느끼며 경청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결혼했고 가족도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키운 남자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지만 하지만 그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신부는 숨이 가빠지는 기분으로 말을 마쳤다. 어머니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친아버지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당신은 최근에야 그를 만났습니다. 신부는 세상이 자기 주위에서 돌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이라 감히 구체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아빠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마지막 계시를 위해 힘을 모으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딸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이 말의 충격은 그 젊은 여성에게는 마치 육체적인 타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침대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오빠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아니요, 샘, 신부가 중얼거렸다. 그럴 수 없어. 불가능해.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이상한 감정, 처음부터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 심지어 새롭게 찾은 연민, 이 모든 것이 무서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나요? 마침내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는 침대 옆 의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 이 계시가 뜻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그는 마침내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내 사랑.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유산을 알 자격이 있어.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얘야. 그녀의 엄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야. 하지만 너는 강해. 항상 그래왔어. 너는 네 길을 찾을 거야.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신부는 오빠를 바라보더니 어머니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거짓말과 함께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결과가 어떻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린 소녀는 어머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비밀과 침묵을 메우며 수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티아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향수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다. 젊고 야심적이지만 마음이 너무 커서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어. 신부는 젊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그녀가 지금 알고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조화시키려고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왜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가 될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의 경력과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스캔들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신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고통과 호날두의 저택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여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크리스티아누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날두 S씨. 신부가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늦었다는 건 알지만 얘기 좀 해야 해요. 중요해요. 크리스티아누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여성이 대답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크리스티아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물론이죠. 이용 가능한 첫 번째 항공편을 이용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여자친구는 자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크리스티아누가 진실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를 믿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크리스티아누의 아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몇 시간이 흘러갔다. 그 젊은 여성은 크리스티아누의 도착을 기다리며 어머니를 돌보는 것과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는 것 사이를 번갈아가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이른 시간 병원 앞에 차가 멈췄다. 신부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멈췄다. 그의 당당한 모습은 새벽의 고요함과 대조를 이루었다. 크리스티아누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의 시선은 먼저 잠자고 있는 신부 어머니의 모습에 머물렀고 이어 젊은 여성에게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조용히 물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신부는 심호흡을 하며 모든 용기를 모았다. 호날두 씨, 크리스티아누,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 그리하여 병원 창문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신부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은 호날두 가문의 기반을 뒤흔들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말하는 동안 크리스티아누는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불신, 그리고 마침내 몇 분 만에 그를 몇 년이나 늙어 보이게 하는 깨달음이 나타났다. 신부가 이야기를 마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크리스티아누는 침대에 다가가서 잠자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 젊은 여자가 알아차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했다. 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너를 본 순간부터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어. 그는 신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피야. 그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자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다고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크리스티아누는 그녀에게 다가가 잠시 주저한 후 그녀를 꼭 껴안았다. 신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아버지의 포옹에 편안해졌다. 미안해요. 크리스티아누가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 곁에 없어서 미안해. 내가 알았더라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대답하며 몸을 빼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티아누를 보자 입술에 힘없는 미소가 나타났다. 크리스천, 그녀는 속삭였다. 오셨군요. 그는 여자의 손을 잡고 침대에 다가갔다. 여기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좀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저었다. 쉿 말하지 마. 쉬렴. 그 후 몇 시간 동안 그 셋은 병실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공유하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부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린 마지막 순간에 딸과 크리스티아누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해줘. 그녀는 약하게 말했다. 서로를 잘 돌봐줄 거라고. 약속해. 너희가 항상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가족이 될 거라고.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그녀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의 어머니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크리스티아누와 그의 새로 얻은 딸은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희망,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계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날 오후 병원 정원을 걷던 중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걸 바꿔요. 제 아들. 상황의 현실이 신부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고 결혼할 계획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며 계속 살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할 상황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지면서 아버지와 딸은 호날두의 저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하게 될 폭로가 그들의 가족의 기반을 다시 한번 흔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울 것이고 새롭게 발견되었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대감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호날두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고 각자는 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신부는 차 창밖을 내다보며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짧은 시간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생각했다. 크리스티아누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택에 다다르자 젊은 여성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자신들도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택이 그들 앞에 우뚝 솟아 있었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복잡한 일들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엔진을 끄고 새로 발견한 딸에게로 돌아섰다. 준비되셨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 젊은 여성은 심호흡을 했다. 아니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해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함께요.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함께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반복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느리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저택 입구로 향하며 오랫동안 숨겨져 온 진실의 결과에 직면하고 호날두 가족 역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의 새로 얻은 딸이 저택에 들어가자 기대에 찬 침묵이 그들을 맞이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감을 알고 있던 주택 직원들은 숨길 수 없는 호기심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이를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떠나라고 손짓했다. 제 아들은 어디 있나요? 그는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크리스티아누와 함께 온 젊은 여성을 잠깐 쳐다보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크리스티아누가 말하며 딸을 도서관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저택의 복도를 걷자 젊은 여성은 경이로움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매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비밀딸로 돌아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마주하여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도서관 문에 도착한 크리스티아누는 멈춰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정말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잠깐 기다려서 적응할 시간을 줄 수 있어. 그 젊은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밀과 함께 살았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힘에 감탄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창문 옆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나자 그는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안도감으로 바뀌었고 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불안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같이 있는 거야? 어디 갔었어? 그는 젊은 여성에게 말을 걸며 덧붙였다. 크리스티아누가 앞으로 나왔다. 아들아, 우리 이야기해야 해. 뭔가 일어났어. 우리 삶을 바꿀 뭔가. 그 청년은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깃든 것을 알아챘다. 당신이 나를 무서워하게 해요. 무슨 일이야? 그 젊은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와왔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말을 가로채며 혼란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크리스티아누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주었다. 아들아, 우리가 지금 너에게 말하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다음 1시간 동안 크리스티아누와 그 젊은 여자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티아누와 젊은 여성의 어머니와의 과거 관계, 비밀 출산, 어머니의 임종 때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단어 하나하나에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의 얼굴이 불신, 충격, 고통,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도서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안락 의자에 쓰러져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마침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내 여동생인가요?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이복동생이지. 응. 그 청년은 갑자기 일어나서 방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농담이죠. 아주 나쁜 농담입니다. 아들아, 크리스티아누가 끼어들었다. 믿기 힘든 건 알지만 어려워요. 청년이 폭발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사랑하고 결혼할 여자가 알고 보니 제 여동생이었어요. 아빠,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젊은 여성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안 돼요. 지금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는 새로 밝혀진 진실의 무게를 안고 크리스티아누와 그의 딸을 홀로 남겨둔 채 아무 말도 없이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흐느껴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 포옹을 했습니다. 쉿, 괜찮아. 시간을 좀 줘. 받아들일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을 잃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크리스티아누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신처럼 강해요. 그도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은 호날두의 맨션에서 긴장감이 넘쳤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죄책감과 고통에 휩싸여 유령처럼 복도를 헤매고 다녔다. 크리스티아누는 새로 재정립한 가족을 하나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딸을 찾은 기쁨과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아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크리스티아누가 사무실에 가서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다. 그의 딸이 피곤해 보이지만 결의에 찬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크리스티아누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블라우스 자락을 긴장스럽게 만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누는 눈살을 찌푸렸다. 떠나? 어디로? 모르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멀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 곳. 아니요. 크리스티아누가 단호하게 말했다. 방금 당신을 발견했으니 당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 내 동생,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내기 위해서요. 내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 이제 정말 내가 누구인지. 크리스티아누는 딸의 말을 생각하며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싫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언제 떠나실 건가요? 내일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멀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거예요. 크리스티아누는 일어나서 책상 주위를 돌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연락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해.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그녀가 포옹을 돌려주며 말했다.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여성이 짐을 챙기던 중 침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는 크리스티아누의 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떠나시나요? 그는 가방을 보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눈에 띄게 감정과 씨름하는 듯했다.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일부는 네가 머물기를 바라지만 다른 일부는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야 해. 이 모든 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올 거야. 언젠가는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가 준비되면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하지 못한 말들이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마침내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잠깐 껴안았다. 조심하세요, 자매님. 그는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도 형님. 그녀가 대답하며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시간 후 크리스티아누와 그의 아들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차가 젊은 여성을 저택에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놓아준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물었다. 크리스티아누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차가 멀리 사라지자 아버지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호날두 가족의 삶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젊은 여성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멀리서 저택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고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갈렸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숨겨진 딸로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지면서 하늘이 금빛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젊은 여성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울 것이지만 오랜만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딸이 떠난 후 몇 달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던 저택은 이제 우울한 침묵 속으로 빠져든 듯했다. 마치 건물 자체가 젊은 여성의 부재를 느낀 듯했다. 축구 경기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에 맞서는 데 익숙한 크리스티아누는 이제 어떤 훈련도 준비하지 못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비밀로 인해 끊어진 가족 관계를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사진을 보며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더라면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딸이 아기였을 때의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는 말하며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그의 아들이 피곤해 보였지만 결의에 찬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시간 있으세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물론이지 아들아, 뭐가 문제야? 그 젊은이는 앉아서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몸짓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요. 크리스티아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청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한테 진실을 숨긴 것에 화가 났고 그녀한테도 화가 났어. 글쎄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슬퍼 그리고 혼란스러워. 알겠어요. 크리스티아누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그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려고요.
크리스티아누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 정말 성숙하신 분이군요. 무슨 일로 마음을 바꾸셨나요? 그 청년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사실 엄마가 한 말이에요. 사랑은 여러 형태로 온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고 때로는 가족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걸요.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처의 지혜에 감사했다. 이혼한 뒤에도 그녀는 항상 아들을 지지하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크리스티아누가 물었다. 저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녀가 원한다면요. 청년이 대답했다. 크리스티아누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광채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녀가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전화할까요? 그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크리스티아누의 딸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약간의 저축과 지역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깨어났으며 자신이 남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날이 갈수록 그녀는 새로운 삶에서 작은 기쁨의 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임대료를 낼 때 느끼는 독립심, 고마워하는 손님을 위해 완벽한 커피 한 잔을 만들 때의 만족감, 새로운 이웃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 어느 날 오후, 그는 바쁜 근무를 마치고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자마자 그녀는 잠시 심장이 멎을 듯한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오빠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원하신다면요. 그는 몇 분간 화면을 응시하며 감정의 회오리가 그의 몸속을 휘몰아쳤다. 마침내 그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그 다음 며칠은 불안한 기대감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회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성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과거의 그림자에 휩쓸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립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버지가 긴장했을 때 보였던 것과 똑같은 긴장된 자세였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는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는데 서로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잠깐 껴안았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고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렇죠. 다르죠. 당신은 어때요? 나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보인 반응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주장했다. 나는 일을 더 잘 처리했어야 했어. 너는 이 모든 시간을 혼자 보냈고 혼자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빠가 연락을 하셨어. 그리고 여기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라는 단어에 그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그리워해요. 나도 그가 그리워요. 그녀는 인정했다. 여러분 모두 그리워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하지 못한 말들이 그들 사이에 떠돌았다. 당신은 생각하세요. 그는 말을 시작하며 잠시 주저하다가 계속했다. 우리가 언젠가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가족이요. 그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럴게요. 정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저도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따뜻한 빛깔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 두 형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서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호날두 가족은 천천히 치유하고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딸은 독립성을 유지했지만 저택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이 짧고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기간이 길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딸을 더 잘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 속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유사점에서 놀라움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알다시피요. 크리스티아누가 어느 날 오후 저택의 정원을 거닐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당신 나이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어요. 꿈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의 눈에서 반짝이는 그 반짝임. 그녀는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아마 당신에게서 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결정을 내렸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자신의 악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와 화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과거의 감정과 새로운 현실을 조화시키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셋이 저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최근 몇 주 동안 이런 일이 잦아졌는데 청년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접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때로 나는 아직도 상황이 달랐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더라면. 크리스티아누와 그의 딸은 서로 바라보며 그 청년의 말에서 아픔을 느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여성이 부드럽게 인정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의 아들은 그의 말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티아누가 개입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두 사람이 제 삶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그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흘러갔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가족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잘 해내려고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역학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의 딸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점점 더 저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호날두 재단의 자선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불우한 학교에 스포츠 장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오빠와 함께 재단 사무실에 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는 그녀가 서류를 살펴보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알다시피 내가 너한테 이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네가 네 자리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녀는 오빠의 말에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 시선에 어색함이나 고통이 없었고 오직 진정한 형제애만이 느껴졌다. 이 일을 도와주실래요? 그녀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두 형제는 치유와 상호 수용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사이 크리스티아누는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두 아들이 마치 평생 형제였던 것처럼 함께 일하고 웃고 농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유명한 축구 선수이자 성공적인 사업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눈앞에서 본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비밀을 딛고 단열된 단합된 가족이었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더 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에서 멀어졌고 아이들은 그 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택의 복도를 거닐면서 그들이 함께했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했고 오해와 깊은 상처를 극복했으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강하고 더 단열되어 반대편에서 나왔습니다. 호날두 가족은 진실과 사랑을 통해 재정이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려웠더라도 크리스티아누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딸, 아들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호날두 저택 위로 해가 지고 정원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크리스티아누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한때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려웠던 미래는 이제 약속과 가능성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지 1년이 지났고 이로 인해 가족의 역학관계가 영원히 변화했습니다. 한때 비밀과 속임수의 현장이었던 그 저택은 이제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자신에게 새로 딸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 소식은 사회계와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가족들은 추측과 소문 속에서도 당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크리스티아누의 딸은 저택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요리를 통해 일상을 유지하고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의 형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잠옷을 입은 채로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팬케이크 레시피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의 형이 다가와서 잠시 망설인 후 재빨리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런 형제의 표현은 아직은 어색하기는 했지만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물으며 컵을 들고 커피를 따랐다. 원하시면 식탁을 차려도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빠는 곧 올 거야.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녀 입술에서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녀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고 점차적으로 그녀를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접시를 내려놓을 때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가족을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을 위해 일요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크리스티아누는 신문을 팔 아래에 끼고 주방에 들어서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빠. 그의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동기화된 모습을 보며 즐거운 눈빛을 교환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팬케이크를 즐기며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이고 거의 진부한 장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승리였으며 역경을 극복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아누가 팬케이크에 잼을 바르면서 말했다.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모델 경력을 포기한 건 글쎄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였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녀의 딸은 그 질문에 놀라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적응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제 직업적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것, 당신만의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형이 개입했다. 패밀리 재단에서 일하는 컨 어때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관점을 찾고 있고 당신이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다. 호날두 재단은 사회 및 교육개발 프로젝트에 전념했는데 이는 그가 항상 관심이 있었지만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마침내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그것이 제 자신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일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딸아, 네가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우리는 너를 전적으로 지지할게. 나머지 아침 식사 시간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크리스티아누의 딸은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의 오빠와 크리스티아노가 설거지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그녀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요리를 했으니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아침 햇살이 꽃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부드러운 바람 속에 장미향이 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전 공범과 그들이 함께 계획했던 삶을 생각했다. 그 삶은 거짓말과 기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찾은 가족을 생각했고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그녀의 오빠가 물으며 그녀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그래, 다 괜찮아. 난 내가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의 오빠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지만 우리는 여기 함께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주방 창문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인생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크리스티아누의 딸은 호날두 재단에서 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자선, 행사를 조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권과 어려움을 모두 겪은 그녀의 독특한 관점은 재단 프로젝트의 귀중한 차원을 더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티아누는 빈곤 지역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장학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 그는 문틀에 기대어 서면서 물었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시선을 들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아요. 우리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삶에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당신은 이런 일의 재주가 있잖아요. 그녀는 칭찬에 약간 얼굴을 붉혔다. 고맙습니다, 아빠.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티아누가 사무실로 들어와 그녀 앞에 앉았다. 알다시피 나는 생각해왔어요. 재단의 열레갈라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는 당신이 사회를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딸은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다. 나? 하지만 정말이야? 이게 내가 세상에 당신의 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야.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여성이 되었는지 세상에 알 때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재단의 일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그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사람들이 내 과거에 대해 질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찾는 길을 찾고 그로 인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크리스티아누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언제나 내 딸아, 항상. 갈라 행사가 열리기 전 며칠 동안은 분주한 일정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딸은 자신의 공식 데뷔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면서도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며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마침내 갈라의 밤이 왔습니다. 호날두 저택의 메인 홀은 불빛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불타고 있었다. 사회의 상류층이 그 해의 가장 중요한 자선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크리스티아누가 무대에 오르자 기대에 부풀었던 관중들은 침묵에 잠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로날두 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군중 속에서 딸을 찾으려고 눈을 돌렸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자 무대에 함께 오르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머리는 당당했다. 내 딸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훌륭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는 놀라움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따뜻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크리스티아누의 딸은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풀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평범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우여곡절에 감사드립니다. 호날두 재단은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도 바꿔놓았습니다. 용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은 군중 저편에 있는 동생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지지를 표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힘과 확신을 얻고 있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기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변화, 성장, 그리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믿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로날두 재단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설은 기립박수로 환영받았다. 크리스티아누는 딸을 껴안았고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빛났다. 너 정말 잘했어? 그가 속삭였다. 그날 저녁은 축하와 질문, 재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약속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마침내 떠나자 호날두 가족은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지쳤지만 기뻤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크리스티아누의 딸이 안락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의 형은 그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훌륭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는 우리 둘 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온 방식이요. 그들은 조용히 건배하며 잔을 들어올렸고 각자가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호날두 저택에서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딸은 자선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녀의 구원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의 길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그녀의 헌신에 영감을 받아 재단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자선 활동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력한 팀을 형성하여 호날두 재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서 새로운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축구의 전설이자 성공적인 사업가로 남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재단 사업에 대한 토론, 심지어는 웃음과 포옹으로 끝나는 가끔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온 가족이 정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크리스티아누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마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다시오? 그는 그들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1년 전 이 모든 일이 밝혀졌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세요. 그의 딸은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더 가까이 크리스티아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너희 둘이 내 가장 큰 업적이야. 알지? 트로피도 아니고 $1,000,000 계약도 아니야. 너희 둘이. 그 셋은 서로를 껴안았고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다. 그 순간 따뜻한 오후의 햇살 아래서 호날두 가족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강했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시련을 극복한 사랑으로 당열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에 지고 정원이 금빛과 분홍색으로 물들면서 전설적인 축구선수이자 성공적인 사업가, 존경받는 자선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형제, 가족 덕 그리하여
호날두 맨션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직,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기회의 시대. 그들의 인생 멜로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말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대본보다 더 만족스럽고 현실적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